안녕하세요.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꿈 많은 자영업자 닭강아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들을 좀 봤더니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. 뭐 장사하지 마라, 배달의 오픈 서비스 쓰레기다, 이런 얘기만 하고 별로 도움되는 얘기 없어서 그런지 저도 표정이 많이 굳어 있고, 원래 좀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좀 제가 의도치 않게 제 채널 자체가 너무 이제 톤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섞어서, 그러니까 좀 제가 그때그때 좀 그날그날 좀 섞어서 뭐 장사에 대한 단점, 뭐 장사에 대한 장점이나 장사하면서 제가 뭐 개선해 나갔던 거, 바꿔 나갔던 거, 뭐 유익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좀 공유하고, 예, 좋은 얘기 같은 것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뭐 장사를 안 하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고 있는 사람도 이걸 좀 재밌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,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또 현장에서는 또 즐겁게 어떻게 또 좋은 쪽으로 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제가 14년 정도, 14년째 지금 이쪽에서 일을 해보니까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좀 월급쟁이 하고는 틀리게 어떤 기회는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잘 잡아가지고 어떤 돈을 금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한 사람이 그 기회가 오겠죠. 그리고 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. 많은 것을. 뭐 쉽게는 가게 운영하는 거, 뭐 음식 뭐 조리하는 거는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, 뭐 전기라든가 뭐 기계 같은 거, 뭐 기물 같은 거,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, 처음에 저도 장사 시작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오토바이 타는 거였거든요. 나중에 기회 되면 오토바이 타는 방법이나 이런 쉽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, 뭐 주소를 잘 찾는 법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,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배달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고, 또 세무 관계도 그렇고, 또 노무, 뭐 사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노무 관계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 쓰면서 뭐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뭐 시급 같은 거 이제 알바비 책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급여 책정하는 기준. 나중에 요즘에 보니까 오토 매장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직접 거기 매장에 가지 않고 위탁해가지고 뭐 점장이라든가 대리 사장님을 더 가지고 거기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시는데, 이거에 대한 균형, 제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경험해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인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일만 하면 되거든요. 회사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 가지고서 일만 하면 되는데,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포괄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사람 써가면서 어떤 대인 관계 같은 것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, 뭐 상하 관계, 뭐 갑을 관계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뭐 그런 사람 관계, 또 이제 서비스적인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더 이제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. 그 또 참을성이라고 해야 되나, 인내, 이것도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욕도 좀 많이 늘어납니다. 욕 속으로 하는 욕도 일어나고 겉으로 혼자 뱉는 욕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열받으면 진짜 막 손님하고 어떤 감정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. 모든 게 제가 틀리고 손님이 맞을 수도 없고 손님이 또 다 맞고 제가 틀릴 수도 없거든요. 이게 서로 대립되다 보면은 일단 저 입장에서 봐서는 좀 참는 편이에요.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좋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, 솔직히. 싸워가지고선 뭐 네가 맞네 내가만 따져봤자 뭐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사람, 저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으면은 어떤 감정적으로도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.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임기응변이라든가 이 대처하는 방안,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, 나중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고 또 학습하게 되고, 예, 또 계절마다 또 상황마다 어떤 환경이 또 계속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한 1년 정도 해보시면은 1년 정도 해봤을 때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험 같은 게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또 좋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예,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.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어떤 광고, 뭐 마케팅 쪽에도 또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, 그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유의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무의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학습을 하게 되고,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,
그리고 또 이쪽 계통이 있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라든가 또 다른 제가 하지 않는 다른 계통의 뭐 횟집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밥집 하는 사장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면을 하는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사장님하고 또 교류가 생겨가지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시간적인 자유로움. 솔직히 뭐 제가 일 안 하고 싶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. 근데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장사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좀 문을 열고 늦게 열고 늦게 닫는 것도 어떻고 내가 다 결정해야 될 일이고 근데 문 열고 닫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이거든요. 손님하고 신뢰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. 내가 몇 시에 열기로 했으면은 몇 시에 닫기로 했으면은 그 시간을 지켜주고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좋아요. 그건 손님하고 최소한의 약속이고 내 자신과도 약속인 거예요. 그거는 가게 운영에서 약속이고 어떤 사람은 뭐 술 좋아하니까 술 먹다가 막 아 난 술 먹어서 못 나갈 것 같아 문 닫아야 돼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문 닫아야 돼. 저희도 뭐 저희 처하고도 저도 싸워가지고 일찍 들어오거나 문을 한 번씩 일찍 닫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문을 열긴 열거든요. 예. 뭐 그런 것또 장점이라면 또 그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어떤 그 사업장 안에서 규제나 그런 게 다 나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장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. 그것도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가면서 이 가게 안에서 내가 좀 어떤 그 내 손으로 뭔가 좀 꾸며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럼으로써 학습해 나가는 거, 체득해 나가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경험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뭐 이제 계속 그쪽 계통에다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를 품목을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규정이 딱 걸빙 있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조직에 목을 있으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거는 이제 하시면은 그런 건 좀 제약을 많이 받아요 내가 뭐 어떤 다른 메뉴 신메뉴 같은 거 사이드 메뉴를 넣고 싶어도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는 뭐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점주님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본사에서 검토해서 그걸 신제품을 자기들도 같이 출시하기도 하긴 하거든요. 뭐 그런 데는 그런 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 잘 활용하는 가맹점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.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예, 그 정도 같고. 하여튼 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후차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한 만큼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. 내가 일한 만큼 볼 수 있다는 거. 예, 그게 좀 장점이겠죠. 뭐 직장인들 그렇잖아요. 뭐 잔업하고 뭐 특근해가지고 이제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은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어떤 광고를 해가지고 그 광고에 대한 효과를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선 그 결과물이 어떤 효율적으로 진짜 내가 한 1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떤 100만 원의 효과를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 투자했지만은 실제로 그 생각보다 그 당장 그 수입이 안 나거나 수익 구조가 안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은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요. 시설을 투자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다른 걸 넣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걸 잡는 게 더 유효하죠. 그런 게 또 그런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같은 경우 또그 복합 매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또 섞어서 하시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차후에 이건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실제로 제가 봐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말씀드릴게요. 지금 보니까 어떤 프랜차이즈에서는 보니까 아예 그냥 아이템 자체를 몇 개씩 들고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그걸 복합 매장을 해가지고 예. 저희 치킨업계 보면은 무슨 오성통닭, 저 전국 무슨 맛집 오성통닭, 무슨 수상한 치킨, 수준이 다른 치킨 해가지고 두 브랜드를 같이 한 본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예, 소비자들은 모르겠지만 예, 운영하는 업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속박이 스스로 뭐 풀고 열고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유로움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이런 쪽으로 다른 직장인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발굴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어쩌면 뭐 장점이라 장점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여기까지 이 정도 얘기하고요.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어떤 프랜차이즈, 좋은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뭐 찾는 방법이라든가
아니면 그런 점검하는 거, 체크해야 될 사항 같은 거,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아니면 제가 운영하면서 했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항상 늦은 밤이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, 원래 유쾌한 사람인데, 예, 오늘 좀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예,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예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평안한 밤 되세요. 고맙습니다.